그러면 세 번째 계속하겠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간종계의 초음파 진단인데 여기 양성 간종계, 그 다음에 고행성 간종계, 악성 간종계 이렇게 있습니다. 요 중에 이제 제일 새로운 개념이 그 간낭종의 개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간 헤파티시스트 지난번에 또 우리가 강의를 딱 했습니다만은 간낭종 워낙 중요한 개념이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간낭종은 어디서 생기냐면 바일닥트에서 딜라테이션 되는 겁니다. 간 실질이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간 안에 있는 바일닥트가 딜라테이션 되면서 정상 바일닥트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리널 시스트도 마찬가지죠. 리널 시스트가 어떻게 생기냐면 리널의 튜블이 딜라테이션 되면서 정상 튜블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간낭종과 신낭종하고 차이점은요. 대체로 간낭종은 선천적인 원인이 많습니다. 원래 선천적으로 조그마한 시스트가 있다가 이게 커지고 신낭종은 후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리날 튜블 주위에 인터셀 티슈에 데미지로 인해 가지고 리날 튜블이 옵스트럭션 되면서 딜라테이션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낭종을 보면 헤파티시스트가 이렇게 이 조직학적으로 보면 앱세리움으로 이렇게 라인이 되어 있죠. 앱세리움 라인. 그래서 이 앱세리움은 싱글 레이가 아주 얇기 때문에 초음파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앱세리움 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헤파티시스트는 요 시스트의 마진이 스무스합니다. 왜냐하면 앱세리움 라인. 우리가 트루 시스트가 있고 슈도 시스트인 경우는 마진이 스무스할 수가 없죠. 일레기를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무에코죠. 물이 있으니까 무에코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트의 가장 중요한 소개는 저는 늘 이야기를 하지만 시스트의 이쪽 음양 계면하고 이쪽 계면이 어떻습니까? 고에코로 나오죠. 고에코. 왜 그러냐면 이것도 고에코. 이 굉장히 중요한 계면입니다. 왜냐하면 초음파는 음양의 임피던스 차이가 많이 나오는 데를 통과할 때는 반사를 많이 되는 거죠. 간 실제라고 시스터 요새 음양 계면차 크니까 고에코. 여기도 시스터하고 이쪽에 조직하고 음양 계면차가 많기 때문에 고에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후방 음양 증강이 있습니다. 후방 음양 증강. 이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죠. 우리가 결정하고 판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소견입니다. 우리가 스몰 HCC, 스몰 HCC가 생기면 스몰 HCC 아주 저에코로 나올 수가 있죠. 스몰 HCC는 경계가 어떻습니까? 약간 불규칙합니다. 왜냐하면 파이브러 티슈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후방 음양 증강이 있지만 후방 음양 증강이 아주 약하죠. 음양 증강이 약합니다. 증강이 약하죠. 약합니다. 이거는 강하죠. 그게 그 다음에 결정적인 중요한 소리는 요 고에코 여기 없습니다. 요 고에코가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소리입니다. 여기 없죠. 여기 중요한 소리.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 시스트에서 뮤신을 분비하는 종양이 있는데 이걸 옛날에 우리는 뭘 하나 뺏겨가는 게 빌리어리 시스트 아데노마, 빌리어리 시스트 아데노카시노마 배웠는데 분류를 두 가지로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저메프 낭선 뮤시너스 시스템 네오플라스 이게 옛날 분류의 빌리어리 시스트 아데노마 칼시노마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굉장히 드문 질환이죠. 간에 이렇게 시스트인데 저도 한 케이스밖에 못 봤습니다. 너무 드문 질환. 이렇게 시스트가 있고 간에 이렇게 셰프툼이 있고 이렇게 뮤랄 노들이 있고 여기에 셰프툼이 이렇게 셰프툼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뮤신을 분비하는 종양이죠. 뮤신 분비하는데 요 조직학적으로 어떠냐면 요 앱세리움에 이제 그 오바리아의 밑에 있는 오바리에 스트로마에 있는 반지하고 같은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 판크레아스의 시러스 시스트 아데노마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판크레아스 시러스 시스트 아데노마는 판크레 여기에 오바리에 스트로마 있고 비슷한 게 있죠. 물론 시러스를 분비하죠. 요거 조금 비슷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같지는 않죠.
그 다음에 요새 뭐냐면 판크레아스에 IPMN이 있지 않습니까? 판크레아스 덕트에서 뮤신을 분비해가지고 그 딜라테이션 되는 병이 리버에도 있는 거를 그걸 가지고 인트라닥털 네오플라즘, 인트라닥털 파피러리 네오플라즘하고 바일덕트가 합니다. 판크레아스 IPM에 또 비슷한 이런 종양이 IPNB라고 합니다. IPNB. 요거는 이제 바일 닥트가 있는데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가 이렇게 있는데 바일 닥트 안에 파필러리 튜머가 생겨가지고 파필러리 튜머 여기 파필러리 튜머가 뮤신을 분비해가지고 시스트를 이것도 질환 드물고 이 질환도 아주 레어하죠. 그런데 질환은 이제 두 개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새로운 개념이죠. 백리학자들은 질환을 클래시피케이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뮤신 분비하는 걸 뮤신은 시스템 네오플라즘 IPNB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다는 걸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간의 혈관종이 있습니다. 고행성에서 혈관종, 포칼 노듈 하이퍼플라시아, 헤파토셀룰라 아데노마인데 헤망지오마는 또 우리가 설명을 하면 혈관종이죠. 지난번에도 혈관종을 설명했습니다만 혈관종은 우리가 구조가 이렇게 경계는 스무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앱세리얼 라인이 안 돼 있거든요. 안에 무수한 바스큘러 레이크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 혈관 캐피러리 타입이거든요. 바스큘러 레이크고 여기는 엔도세리움이고 이쪽은 파이브러스 티슈로 있죠. 그렇게 아주 복잡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음파 빔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사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행적인 혈관종은 고에코로 나옵니다. 전행적인 클래식 해망종은 왜냐하면 초음파가 들어가면서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에코는. 그러나 이제 해망조마도 커지게 되면 헤테로지너스가 되죠. 가령 이제 해망조마가 커지면은 안에 혈관이 이렇게 확장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왜 됩니까? 무에코 내지 저에코 되죠. 무에코, 저에코 그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는 출혈을 일으키면 고에코가 되고 출혈시는 고에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석회화가 되면 여기 쉐도를 동반하는 석회화는 강에코가 되겠죠. 이런 아주 헤테로지너스한 패턴을. 근데 해망지오마의 중요한 소견 중에 하나가 마지날 에코입니다. 해망지오마가 변성을 되더라도 변형은 고에코로 보이는 수가 있어요. 이걸 변형 고에코대.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내부는 변성을 일으키더라도 페리페리에서는 우리가 마이크로바스큘러 스트럭처를 유지하기 때문에 변형 고에코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죠. 그런데 문제는 정상 리버에서는 정상 간에서는 변형 고에코가 보일 수 있지만 패티 리버나 시로시스가 되어버리면 변형 고에코도 잘 안 보입니다. 변형 고에코도 안 보이고 오히려 저에코로 보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초음파의 영상은 절대 영상이 아니고 전부 다 상대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에코가 떨어지니까 해망지오마 에코는 오히려 저에코 됩니다. 그러니까 시로시스 있을 때 시로시스 있는 환자나 패티리브 심한 사람은 저에코가 되어버리니까 이것이 해망지오마인지 HCC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반드시 CT를 찍어야 돼요. CTMR을 찍어가지고 이것이 해망지오마인지 HCC인지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포칼 노듈 하이퍼플라시아하고 헤파틱 아데노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포칼 노듈 하이퍼플라시아는 우리나라는 드문데 서구에는 굉장히 많다합니다. 유럽에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아주 드뭅니다.
저도 몇 케이스 못 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컨제니털 아노말입니다. 컨제니털 우리가 리버가 이제 그 만들어질 때 그 포탈베이니 브라스프라이가 나빠지면 상대적으로 헤파틱 아트리가 증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로 어때 많이 생기느냐면 간에 변연에 많이 생깁니다. 변연 이런 데 잘 생깁니다. 변연에서 헤파틱 아트리 포탈베인이 변연에 호반되고 이게 결국은 원인은 포탈베인이 모자리고 헤파틱 아트리가 발달을 됩니다. 그러면 간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생겨버리냐면 자 헤파틱 아트리가 프로미넌트죠. 이게 헤파틱 아트리죠. 헤파틱 아트리가 커지고 브라더 스프라이가 헤파틱 아트리를 위해서 축으로 혈류가 공급됩니다. 이렇게 헤파틱 아트리가 브라드 플로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헤파틱 아트리를 따라가 헤파토사이트가 증식을 그렇게 간 동맥의 분지 간 동맥을 따라서 간 세포가 증식을 해버리는 거죠. 증식을. 이것은 종양이 아닙니다. 하이퍼플라시아죠. 하이퍼플라시아. 그렇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초음파상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간의 결절이 잘 안 보입니다. 여기 이제 센트럴 스카가 라인이 보이죠. 센트럴 스카가 보이게 되겠죠. 여기는 요거죠. 그게 헤파틱 아트리가 펄시게팅 하니까 주위에 파이브로시스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칼라가 요렇게 이제 헤파틱 아트리의 칼라가 보이고 여기에서 브랜칭하는 이제 요거 스포크 힐 어피어런스, 스포크 휠, 그게 마차 바퀴 패턴의 혈류가 보이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견인데 그러면 이 결절의 에코는 어떠냐? 이 에코는 아이소에코일 수도 있고 저에코일 수도 있고 고에코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간세포가 많이 증식하게 되면 에코 전시가 떨어질 거고 약간 증식하면 주위하고 똑같을 거고 안에 뭐 출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생기면 또 에코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결절을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센트럴 스카가 있고 칼라 도플에서 이런 혈류 패턴이 보면 포칼 노즐 하이퍼플라시아를 진단하게 되는 거지요. 드문지. 그 다음에는 헤파틱 아데노마가 있습니다. 이거는 간 선종이죠. 이거는 종양이 캔서로 될 수가 있는 종양입니다. 요거는 조직학적으로 뭐냐면 구조가 왜 됐냐면 자 이거는 아데노마죠. 아데노마인데 이렇게 종계가 있다면 종계 안에 이렇게 혈관이 캐피러리가 혈류가 아주 발달됐습니다. 혈관이 아주 발달됐고 혈관 주위의 세포들이 이렇게인데 이 세포가 정상 헤파토사이트의 구조를 취하지 않습니다. 정상으로 헤파토사이트의 구조는 정상 간 쪽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센트럴 베인 있고 포탈 에리어 이렇게가 헤파토사이트가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패턴인데 이런 패턴이 아니고 그냥 캐피러리를 따라가 헤파토사이트가 포도송이처럼 뭉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상 아키텍처가 없는 거죠. 헤파토사이트가 이런 식으로 모여 있는 이런 스트럭처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틀리죠. 조직적으로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면 이 이제 헤파틱 아데노마는 특징이 이것이 세포가 많이 증식될 때는 에코가 떨어지겠지만 이 안에 팻이나 글라이코젠이 많이 침입되면 에코가 높아질 거고 또 헤모라지를 잘 일으키 혈관이 많기 때문에 출혈이나 네크로시스를 일으키면 그렇게 다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파틱 아데노마는 제일 문제가 캔서를 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클 경우는 럽처나 헤모라지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 크기가 크거나 그럴 때는 수술을 하는 되고 포칼 노즐 하이퍼플라시아는 그냥 놔둬도 아무 문제 없는 거고 요거는 캔서 될 가능성이 있고 럽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면 수술하고 요거는 수술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메타스틱 캔서입니다. 메타스틱 캔서는 우리가 이제 그 전행적인 소견은 전이암이죠. 우리가 책에는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첫째 메타스틱 캔서는 멀티플이겠죠. 아무래도 싱글도 있지만 멀티플하게 보인다. 멀티플하게 보인다. 두 번째는 이 멀티플 캔서들이 이렇게 뭉쳐져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결절력이 뜬 것이 이렇게 뭉쳐지는 상을 있는 소견을 보일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유명한 소견 중에 하나가 벌스 아이 사인입니다. 벌스 아이 사인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요렇게 이제 캔서에 요렇게 변연이 저에코되고 내부가 고에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센터 부분에 무에코로 보이고 이 부분은 고에코고 이 부분은 저에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벌사이 사인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두 가지인데 주로 이제 폐암이나 유방암, 대장암에서 보이는데 이 종양이 레피드 그로잉이거든요. 빨리 종양이 작은 게 빨리 커버리면 센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 브라스프라에 나빠지니까 네크로시스를 일으켜 가지고 고에코가 되고 변형 부분은 뭡니까? 살아있는 종양이죠. 바이브란 끄나 또 플러스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한다. 대부분 이제 산있는 조직이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무에코되거나 리케펙션 네크로시스 에카 개사를 보면 무에코 완전히 녹아보면 무에코가 되겠죠.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는 고에코죠. 요거는 벌사 이상인데 이거는 이제 나쁜 거죠. 왜냐하면 메타스틱 캔서의 종양이 레피드하게 그로잉한다. 그래서 이게 폐암이나 유방암, 대장암에서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메타스틱 캔서는 에코가 고에코일 수도 있고 저에코일 수도 있고 낭성 변성을 볼 수도 있고 석회화를 동반하는 전이암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시험에 조금씩 나오고 많이 애우거든요. 사람들 영상에 가서 다 애우거든. 고에코 뭐 저에코 뭐 이렇게 애우는데 고에코가 되는 메커니즘을 전문의하고 이야기를 드렸죠. 어떤 결절이 고에코로 나오려면 첫째는 하이퍼바스큘러하거나 두 번째는 뮤신을 많이 분비하거나 세 번째는 패트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대부분 경우에는 이제 위장간에 콜론 캔서가 고에코로 나오는 거나 콜론 캔서에서 뮤신을 프로덕트하는 콜론 캔서는 고에코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하이퍼바스큘러한 종양이 리날셀시죠.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에 인슐리노마가 아일렛 셀 캔서나 이런 거는 또 하이퍼바스큘러하지 않나요? 그 다음 칼시노이드, 그 다음에 악성 크롬 친화 세포종, 그 다음에 육모, 코리오시 이런 거는 굉장히 코리오시는 굉장히 하이퍼바스큘러한 종양. 그 하이퍼바스큘러하거나 뮤신을 분비하는 종양은 고에코다. 이렇게 오면 되거든요. 저에코 종양은 세포 밀도가 높은 거죠. 세포가 굉장히 많이 밀도가 높은 종양이거나 저혈관성 종양입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림포마 같은 경우는 세포 밀도가 굉장히 높지 않나요? 그 다음에 위암, 식도암, 췌장암은 세포 밀도가 높은 게 아니고 바스큘라리티가 굉장히 적은 종양이죠. 그러니까 세포 밀도가 높거나 바스큘라리티가 낮은 종양은 저에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낭성 시스틱 메타스틱 캔서는 두 가지입니다. 원래 종양이 시스트를 가지는 종양. 예를 들어 난소암이라든지 췌장의 낭성 종양, 뮤시너스나 뮤시너스 캔서나 이런 건 뭐 원래 자체가 종양이 낭성이죠. 그 다음에 대장암이나 이런 것도 이제 네크로시스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괴사를 잘 챙기는 종양이 살코마나 스퀘머셀 캔서나 그 다음에 고아남이나 후책종이나 멜라노마나 유방암 중에서 네크로시를 잘 이런 것은 이제 난성이에요. 석회화를 잘 동반하는 것은 점액을 많이 만드는 종양은
특혜를 챙기죠. 그 다음에 오스티오마하고 오스티오사르코마, 그 다음에 테라토마는 원래부터 칼시피케이션을 많이 생기잖아요. 오바렌 테라토마. 예. 그런데 뉴로블라스토마도 칼시피케이션이 잘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병리를 알면 요거는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조금 시간이 조금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복부 초음파하다가 그 검사시에 주의해야 할 정상 구조물이죠. 간장에 이제 80번 리가멘텀 테러슨, 리가멘텀 베노숨을 이제 병변으로 오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패트 인필트레이션이나 포칼 패트 스피어링을 종양으로 오인할 수가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감별 진단은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 보시면 홍성수 선생님이 강의에도 있고 어디에 들어갔더라 감별에 여기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십시오. 슈도 리전에 놨습니다. 우리가 국소지방 침착 및 결핍이죠. 그래서 간장의 지방의 침착 형태는 디퓨저, 포칼, 멀티포칼, 페리바스큘라, 서브캡슐러 패턴을 보이는데, 이제 국소적으로 지방이 침착이 돼 버리면 우리가 이제 종양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별점은 지방의 에코제니시티가 하면 틀림없죠. 그 다음에 특징적인 위치가 있거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종괴가 아니기 때문에 주위 혈관이나 주변 구조에 그 미는 효과가 없죠. 그 다음에 형태가 지오그래픽한 패턴을 보인다. 지도상으로 보인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토플라에서 그 안에 포칼 패트 스페링이나 포칼 패트 인필레이션을 정상 혈관이나 정상 문맥 거기 구조물이 통과하면 종괴가 아니라 하는 거죠. 그 특징적인 위치에 생기는 거죠. 그래도 감별이 안 될 때는 우리가 MRI 같은 걸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버 액세서리 헤파틱 피시오라든지 그 다음에 횡격막이 쏙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횡격막이 쏙 들어가면 마치 종양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버에 이렇게 다이프라그램이 이렇게 인덴테이션 되면 이렇게 이제 선상으로 횡격막 슬립이죠. 선상으로 보이면 진단이 아주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라운드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브 방향을 바꿔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헤파틱 피시오는 우리가 첫 번째 장에도 나오는데 7번, 8번에 이제 주로 많이 생기는데, 이제 어버노멀 헤파틱 피시오를 병변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췌장에 초음파하다가 보면 간의 S2가 커지거나 또는 S1의 카우데이트 로브가 커지거나 림프노드, 리트로페리토리얼 파이브로시스, 호스슈 키드니 이런 것이 췌장 종괴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췌장의 두부의 벤츄랄 스펙트나 운시네이트 프로세스가 팩트가 인필트레이션이 적으면 마치 종괴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2장에 디센딩 포션 액체 저류라든지 췌장체나 뇌나 췌장 주위의 코라테럴 서큘레이션이 마치 헤파틱 시스트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췌간으로 오인할 구조물은 위후백의 백이라든지 비장 정맥이라든지 SMV의 제주날 브랜치라든지 비장 동맥이 도출사거나 또는 췌장 내 혈관이 췌간 확장으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장에서는 간 자입이 굉장히 커지면 이제 스프린의 위에 걸터 환자가 서브캡슐러 헤마토마나 또는 스프레닉 종양으로 오인할 수가 있고, 비장제 액세서리 스프린이나 또는 판크레아스 스프린이나 또는 스토막의 푼두스 부분이 비장으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에는 너무나 유명한 게 버틴주나 드로메드리 험프나 신장 정션화 파렌키말 디펙트나 페탈로브레이시나 이런 것이 이제 종양으로 오인할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우리 신장 파트 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슈도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우리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오인할 수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 리날 베인이 딜라테이션 되거나 또는 파라펠빅 시스트가 있거나 또는 뭐 그 하이룸 쪽에 신장의 중심에코 복합체에 패트 인필트레이션이 되거나 이런 것이 이제 하이드로네프로스 오인할수인데 그 신장 파트에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신 아데날 글랜드의 종괴 병변을 오인할 수 있는 것이 횡격막이 두꺼워지거나 액세서리 스프린 또는 위저부 위장의 개실 후복막의 림프절 신장의 낭종이라든지 종양이 부신의 종양으로 오인할 수가 있고 또 췌장 종양 위 신장 사이 액체가 찬 장강고리가 부신 낭종을 오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특히 여기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프린하고 키드니 사이에 이렇게 바울이 낀 개가 들어가 있으면 바울이 마치 이제 그 종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거기 겹쳐지가 스프린하고 겹쳐지면 스프린이 안에 종양으로 오인하고 또 판크레아스하고 겹쳐지면 판크레아스 종양 또는 키드니를 겹쳐지면 키드니 종양으로 오인해가지고 CT나 MR 찍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울은 그 텍스트할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면 형태가 변하거든요. 거기 단별점입니다. 오늘은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다루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오늘은 중요한 포인트. 최근에 이제 그 새로운 지식을 추가해가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